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적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왜 마스크를 벗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을 최근에 간만에 봤는데, 이 친구를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만 쓰고 계속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마스크를 벗고 잠깐 볼일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한번 봐야 되겠다. 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마스크를 이제 벗었고요. 이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소위 말씀하시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이 컨텐츠를 요구를 해요. 예, 그래서 요구를 하신 만큼 잘 받아서 그걸 가져가서 시험장에서 잘 해야 되는데, 자료만 너무 풍부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우스개로 구슬을, 3말씩이나 갖고 있어도 이걸 사실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이번에 시험을 보고 정말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평소에 많이 하시느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사 공부가 뭐 기사나 이런 어떤 다른 자격증도 어렵지만 이 기술사가 그렇게 만만한 사실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 키를 몇 개를 알고 있으면 이 답안지를 현장에 가서 그냥 술술술 쓰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예,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그 활용 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용이 이렇게 날아가려면 뭐예요? 사실 용의 눈을 그려줘야 되듯이, 여러분들 이제 이 답안지를 보시면은 계속 해보시면 아시지만, 답안지 자체가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디테일이 없으면 아무리 시험을 많이 보고 내가 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시험을 보신 거를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 교육 강의를 왜 들으시느냐? 뭐 답안지 이 한 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냐? 아마 그건 아니실 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시거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올해 시험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올해 시험은 다 끝났고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은 당연히 올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는 거고, 그럼 내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올해 이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보셨으니까 어떤 이제 앞으로 작전을 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반을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3, 4교시를 저의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 답안지나 프리집에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불일치가 되거나 내가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소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시험 문제에 대한 결과는 저희도 그 공개적인 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채점할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최대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프리집은 제가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좀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줬어요.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저번 시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번에 문제집을 딱 받았을 때. 혹시 여러분 뭐 차이점 봤어요?
아, 1교시, 2교시, 3교시, 3교시가 위에가 동그란 그걸 지금 대단한 게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1교시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쳐놨죠? 옛날에는 문제지 제 3교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1.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유튜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3교시는 3교시니까 봉투에 집어넣을 때 잘 집어넣어라.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 2, 3, 4교시는 큰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봉투 작업할 때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어분들은, 이번에 이제 1, 2, 3, 4교시 중에서 1, 2교시가 조금 쉽고 3, 4교시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2, 3, 4교시 다 어려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절대적으로 1교시는 10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몇 분 동안 선택해야 되는 거죠? 100분 동안에 10문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2교시도 뭐예요? 어렵고 3교시도 어렵고 4교시도 다 어려워요. 이번 시험이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다 떨어지실 분들입니다. 외래 조용하게 계신 분들이 다 합격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이 시험은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에 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연구반에서는 이렇게 모델링 공부를 별도로 시켜요. 이 모델링 공부를 왜 시키냐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뭐를 그려라, 그리고 설명하라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모델링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모델링하고 거기에 수식을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른다는 개념이고 채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델링 자체를 안 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1번 문제 보세요. 우리 3교시의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수용과 특별 보합 수전 설비에서 정전 작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각 항목을 몇 가지로 줬어요? 1, 2, 3, 4. 여러분 이 문제 봐보세요. 지금 이 3교시에 1번 문제에서 이 사람이 문제를 준 게 지금 몇 개를 던졌어요? 4개를 던졌단 말이에요. 4개. 여러분 4개를 던지면 실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얘를 가공을 해야 된다고 가공. 일단은 개요를 하나 잡아내야 돼요.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잡아내야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잡아서 써야 되는데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꼭지는 문제에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죠? 그러니까 이 꼭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걸 쓰면 되는데 일단 이 개요를 보자 이거예요. 개요. 개요를 어떻게 써야 되냐, 개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용이 사선공법이에요? 활성공법이에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전시잖아요, 정전시.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정전이라고 가정하는 거는 사선입니까? 활선입니까? 우리가 사선공법에 해당되죠, 사선.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활선으로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민원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없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위험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를 또 던졌어요? 중대재해를 이걸 딱 던졌어요, 이거. 예. 그래서 요즘 이 중대재해를 던지니까 3교시의 1번 문제를 여러분 딱 보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자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예요. 정전 때.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내가 관리자로서 작업을 하는 지휘자예요, 지휘자. 그럼 실무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작업시켜라. 현장 이거 조치해라. 가서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개요를 쓸 때, 자,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는 게 좋겠죠. 개요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송전 계통이에요? 배전 계통이에요? 아니면 수전 설비? 어떤 거예요? 수전 설비. 왜 그러면 이 정전 작업을 왜 하냐? 이거 수전 설비 왜 하냐? 정전 작업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전 설비에서 일단은 변압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차단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증설이나 계통의 어떤 내부적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말들을 개요적으로 푸는 거예요. 예, 이걸 왜 푸느냐? 혹시 이 내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개요적으로 내가 조금 이 문제를 아는 척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이거를 쓰는데 그러면 얘들은 쓰는데 큰 어려움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어떤 개념이 알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중대재해처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개념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관한 법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 그 개념을 조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라는 말이 들어가죠.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 거기에 시민자가 들어가요. 시민. 여러분 표에 보시면 시민하고 뭐가 있어요? 시민하고 산업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라는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보통 3D라고 뭐 그런 계통이 있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발주처면 이거를 외주를 주죠. 외주를 주면 과거에는 외주를 주게 되면 그 외주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업체가 책임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주처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전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저번에 한전에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근래. 감전사고 일어났죠? 그 감전사고 일어났을 때 한전 직원이었어요? 아니면 외주업체였어요? 외주업체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를 거기에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시행이 됐느냐. 올해 22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줄만 얘는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다는 개념에서 그냥 이거는 점수를 먹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또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을 하시면 좋지만 올해 불합격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첫 시험에는 별 쓸모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아시죠? 그 다음에 내년 첫 시험에 쓸모가 없고 그 다음 시험에 조금 이제 잘 갖고 계셨다가 보시면 되고.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전력용 케이블에 절연 재료의 열화 요인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이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뭡니까? 다뤘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책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거면 그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케이블의 기본 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의 주요 꼭지가 뭐예요? 여러분 항상 이 기술사 답안지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성을 잘해야 돼요.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것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을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오면 이 구성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럼 구성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2번 문제에서는 열화의 요인하고 크게 개선 뭐예요? 대책이잖아. 개선 대책. 그러면 이것도 아무리 못해서 3개 꼭지는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두 번째는 뭐를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뭐를 써야 되냐. 이게 이제 제가 이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보세요. 열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 열화라고 하는 거를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강조해요. 케이블에. 외장이에요? 아니면은 도체예요? 아니면은 뭐 절연물에 어떤 거예요? 절연물이죠, 절연물. 그래서 이 절연물의 개념을 해석하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수식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N I 제곱 R는 자, 이렇게 썼어요. R TH T1 T2 뭐가 빠졌죠? 평소에 많이 보던 식 중에 어디 부분이 빠졌어요? WD. 여기 붙어야 돼요? 이쪽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답안지를 구성할 때 이 식을 조금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요 케이블하고 요거하고 요 껍데기 관계만 해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얘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가 바로 입실론이 되죠? 유전체잖아요. 그럼 유전체의 손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요? WD 이렇게 붙이죠? 그럼 WD를 붙이면 이 자체가 뭐예요? 유전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는 저는 이번에 이 시험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 1교시에.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예, 델타. 요게 IR. 예, IC. I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2라고 가정했을 때 손실이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다 여러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이런 내용은. 지금 이 문제가, 이거 보세요. 그 열화가 일어났을 때 열화의 요인을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대책을 물어봤잖아요. 대책.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 이 사이에. 이거가 발생되면은 케이블에 좋은 현상이냐, 안 좋은 현상이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향이 들어가야죠, 영향.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어딘가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려면 바로 우리는 WD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하고 거기에 트리가 있는데 트리가 벤티드하고 보타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 벤티드하고 보타이를 하고 싶으면 얘를 우리가 케이블을 이렇게 일부분을 토막을 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그려서 해석하면 얘는 벤티드입니까? 보타입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답안지를 구성할 때 답안지가 이뻐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이런 모델링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실제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보타이고 바깥쪽에 있으면 벤티드다. 그래서 벤티드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고, 그죠? 보타이는 뭐예요? 보호해야 되니까 가운데 있다. 이렇게 개념에서 잡아서 이런 그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앉혀서 얘를 해석을 하는 게
2번 문제의 형태다 이런 뜻이에요. 어때요? 뭐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윤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심리에 말리죠. 이 문제의 심리에 말리는데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그분들이 다 이게 듣거든요. 다음날 막 전화해서 물어봐요. 시험이 어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이 그것도 시험이라고 냈느냐, 너무 문제를 쉽게 생각하더라, 쉽다 하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실 때 이런 수준을 좀 잘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3번에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소의 필요성, 발전량, 출력 조절 방법, 장단점. 여러분 이거 몇 꼭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필요성. 여러분 필요성이니까 반드시 주 꼭지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박혀 있어요. 항상 답안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풍력 발전인데 무슨 풍력? 해상 풍력. 해상 풍력 발전의 필요성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해상 풍력의 발전량. 예, 그 밑에 내용은 조금 바뀌더라도 발전량,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절 방법. 예, 그 다음에 장단점. 그러면 2, 3, 4교시는 문제의 구성상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한하실 때, 기한문을 만들 때, 문서를 만들 때 반드시 문서에 이 문서를 만드는 목적을 꼭 여러분들이 개요를 잡죠. 목적을 잡듯이. 그러니까 2, 3, 4교시 문제는 개요. 내가 이 문제의 방향성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상풍력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 내용이 일반적인 해상풍력의 필요성입니다. 예, 요 말들이. 그래서 뭐 대형화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자꾸 대형화 하니까 육상에서는 이 풍력 발전이 좀 시끄럽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도 훼손이 돼야 안 돼요. 훼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환경 파괴도 일어나니까 다 나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상으로 가게 된 목적이 우리 REC라고 하는 개념에서 REC의 개수가 해상이 더 높아요? 아니면 육상이 더 높아요? 해상이 더 높죠? 그래서 똑같은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해상으로 가는 게 훨씬 REC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쓰는 내용이 이 문제의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출력 조절 방법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 조절 방법이 그 밑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출력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출력이라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출력은 뭐가 있어요? P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에요? V의 3승이에요? V의 제곱. 또요? 예. V의 3승. 예. 이 식을 여기다 하나 써주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CP 계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CP 계수도 넣어주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그 출력식에 관련된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어는 지금 문제에서 표현한 것처럼 제어에 대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피치부터 시작해서 요인까지 이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 풍력 발전을 보게 되면 이 꼭지들이 이렇게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답안지 한 페이지에 몇 줄이 있어요? 22줄이 있죠. 22줄. 여러분 22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여러분들이 시간을 25분 안에 쓸 수 있는 양은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이 한 2페이지 반 정도 써요, 사실. 예, 그것도 딱딱딱 정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주요 핵심적인 키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22줄짜리 페이지를 한 2페이지 반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끌고 가려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완전히 여러분들 이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개조식으로 살렸어요. 개조식으로. 예, 딱딱딱 이거 끊어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풍력 발전의 장단점은 뭘까요? 풍력 발전의 장단점인데 얘가 지금 다 해상이에요, 육상이에요? 해상. 다 해상에다가 여러분 맞춰 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지를 달 때 그냥 풍력 발전의 장단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채점하는 사람이 의문을 딱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육상인가 해상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개요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개요에다가 내가 해상과 육상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다. 그래서 항상 개요는 여러분들이 쓰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저한테 이번에 시험을 보시고 저는 시험을 보고 나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는 복기를 저한테 해서 보여달라고 그래요. 복기. 예, 복기를 해서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답 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복기를 해서 이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봐라. 예, 물론 이제 유튜브로 댁에서 이제 누워서 이 강의를 듣고 있겠죠. 그런데 복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시험이 끝나면 복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방전이 빨리 돼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딱 2주만 놀잖아요. 그럼 다시 3개월 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하냐면 맨날 그런 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요. 맨날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놨다가 꼭 여기서 정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죠. 예. 나는 뭔가 이 도대체 기술사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기술사 공부는 일단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분야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사 공부는 포기 못 합니다. 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 포기할 수 있어요. 죽어야지. 아시죠? 사망을 해야 된다면 사망. 예,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사망하든가.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러면 완전히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따서 가야 돼요. 자, 4번에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4번 문제에서 이거를 덤비고 싶은데 어디에서 딱 막히죠? 61.8%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일단 딱 막혀요. 이 문제를 제가 퀴즈를 하면서 우리 연구반에서 엄청나게 괴롭혔고요. 이거를 제가 그 모델링을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이 문제 모델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델링은 지금 답은 이렇게 돼 있지만 모델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1.8이 나오게 하려면 이런 모델링을 여러분 이렇게 그려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링을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이거를 못 그립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얘를 우리는 지금 반지름 R로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 단자를 E라고 썼어요? P라고 썼어요? 아니면 C라고 썼어요? 라지 E라고 쓴다고요. 얘는요, P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에 라지 P예요.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C. 그러면 이 모델링이 우리 이 모델링 책에 있듯이 이 모델링 공부를 먼저 안 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뭐가 있냐면 소스의 전원이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전위의 차를 표현하려면 V라는 거를 그려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는 쪽은 나중에 얘를 다 플러스로 보겠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유출하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거.
여러분 집합 효과 들어보셨어요? 그래 다음 시험에는 집합 효과를 공부해놔야 돼요. 예, 저는 원래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집합 효과. 그래서 물론 이것도 했지만 집합 효과를 그럼 안 했느냐? 집합 효과 다 했죠. 예, 그런데 열심히 잘해서 문제를 푸셨죠라고 말씀드리면 이건 또 본인이 계산 문제 안 좋아하니까 안 했다라고 또 그래요. 예, 미치는 거죠. 뭐 이거 다 해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 여러분들 핵심은 뭐예요? 거기 이제 풀이를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내용이 결국은 이런 의미잖아요. 얘와 얘 사이를 스몰 p로 잡은 거잖아요. 예, 얘와 얘 사이를 뭐로 잡았어요? 스몰 c로 잡았죠. 예, 그러면 얘와 얘 사이는 c-p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거를 문제를 요구하냐면 결국은 이놈의 위치를 이만큼 가야 되냐 이렇게 당겨야 되느냐 얘를 가지고 지금 뭘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 R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접지 저항 R을. 예, 접지 저항 R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지 저항 R을 구하려면 결국은 이 값이 이쪽으로 붙어야 됩니까? 이쪽으로 붙어야 됩니까? 라고 표현할 때 이 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벌써 개요를 딱 쓸 때 개요를 쓸 때 저 같으면 이거 결과부터 써요. 어떤 결과를 쓰느냐? 이 모델링을 감안해서 여러분 결론에 보시면 이 P는 0.618C 이렇게 써놨잖아요. P라는 값은 이 C에 0.618, 61.8%의 위치에서 잡을 때가 최적의 저항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이거를 해석해달라 이 뜻이죠. 그러면 얘를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바로 우리 R은 이렇게 하고 거기 여러분 보세요. V2라고 썼는데 바로 이렇게 써버렸죠. 2파이 뭐라고 썼어요? 2파이 R분의 로우의 I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갑자기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이 개념이죠. 요 값이 뭐냐면 이게 저항의 개념이에요. 예. 그럼 저항과 전류는 전압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반구라고 하잖아요. 반구. 그러면 구도체는 우리 구도체보다는 구의 표면이 어떻게 되죠? A는 면적이 4파이 R 자승이죠. 그죠? 그러면 반구는요? 2파이 R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항을 먼저 표현해야 돼요. 저기 반구의 저항. 근데 이 반구의 저항을 표현하려니까 우리 저항 R은 A분의 L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얘에 해당되는 값이 무슨 값이에요? 2파이 R의 제곱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는 따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구의 R을 해석할 때 여기에 이 중심부터 X라고 하는 이 값을 따로 계산해서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DR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미서의 저항 개념으로. 그래서 얘를 여기에 어떤 개념을 넣을 수 있냐면 2파이 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얘가 뭐예요? R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이 자리는 뭘로 집어넣을 수 있냐면 dx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하잖아요. 얘를 정리하면 얘가 2파이 R 분의 로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미 여기 지워졌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위는 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2파이 모의 로 I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뭐 풀이 있으니까 풀이 보세요. 얘부터 정리하면 요놈과 요놈하는 어떤 관계를 해석한 거예요? 얘와 얘는 VEP1으로 해석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네, VEP1. 그 다음에 얘의 관계에서는 VEP2로 해석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유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석하겠다 이 뜻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요.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VEP가 되겠죠? VEP는 원래 전이는 VEP1 마이너스 P2가 돼야 되는데 얘가 원래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결국은 VEP1 플러스 EP2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얘를 두 개의 전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얘를 VEP로 계산해서 합의되는 계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당연히 뭐를 가지고 구했어요? 우리 P값을 정리해야 되니까 근해 공식을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61.8이라고 주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25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요거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또 주고 얘를 25점짜리 준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벌써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있잖아요. 이걸로 벌써 게임이 끝나요. 벌써 이거부터 게임이 끝난다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이분이 반구라는 말을 표현하고 EP1과 EP2 그러니까 이 EP1은 VE하고 그 다음에 VP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이게 전이 V잖아요. 그 다음에 EP2는 어떤 결과를 쓰는 거예요? VC 마이너스 VP의 프라임으로 해석한다. 이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사실 이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61.8이라는 개념은. 그럼 61.8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 문제는 벌써 점수를 못 거들어간다고요. 이거를 지금 다 증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61.8%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의미잖아요. 얘만 단독으로 나오면 완전히 풀로 정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끌고 가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대지 고유저항의 특성, 그 다음에 공상, 선상, 전극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 시험은 여러분들 이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집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합에 대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래 이거 말고 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죠? IEEE를 기준해서 스텝 1, 2, 3, 4 이렇게 해서 스텝별 저항의 측정 방법, 결과 그래서 EPR까지 정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나오면 조금 덩어리가 커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되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측정기 하나면 게임 끝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5번 문제는 보호계전기용 CT를 그러면 보호계전기용 CT를 Y 결선했을 때 회로도하고 뭐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벡터를 그려라. 그러면 5번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개요적으로 얘를 하나 쳐내면 CT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CT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CT가 되는데 이 CT는 크게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일종의 계측의 개념이잖아요. 계측.
예, 얘는 뭐예요? 계전이죠, 계전. 계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CT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CT, 계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CT로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암페어 메타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1차 전류가 있고, 여기 CT에 2차 전류가 있는데, 1차 전류가 이만큼 흐르고 2차 전류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전류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계측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통에 크게 영향을 줍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전기 자체는 이 CT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 계전기가 동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즉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차단기가 동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CT의 결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얘를 어떻게 문제를 던졌냐면 이 사람은 이거를 Y결선이라고 던졌어요. Y결선. 그럼 우리가 Y결선은 CT를 기본적으로 몇 개를 달아야 돼요? Y자를 만들려면 CT를 기본적으로 3개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3개를 이렇게 달아서 얘를 요렇게 뽑아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던졌어요? 얘를 정상결선시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이 CT를 걸었을 때 이렇게 하면 Y 잔류회로가 됐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문제는 틀렸다 이 뜻이에요. 예, 어디까지 다 그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A1, A2, A3, A4가 암페어 메타가 아니에요. 예, 걔들 다 뭘로 봐야 돼요? 일종의 계전기의 개념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자리에 뭐가 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OC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 공통선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OCGR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리는 다 무슨 자리다? 계전기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얘까지 다 그려야 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얘에 대한 결선도가 됐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뭐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벡터까지 그려서 이 전류가 1차 전류이면 여기에는 이 CT에는 이렇게 해서 2차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CT는 이렇게 해서 2차 전류가 흐른다라고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한상이 개방됐다. 한상이 개방됐다는 거를 내가 얘를 가정할 수도 있고 얘를 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정해서 그리면 돼요.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딱 보면 자, 5번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회로도하고 벡터도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그랬어요. CT는 몇 대 몇이에요? CT는 1대 1이죠. 그러니까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 Y회로의 정상, Y회로의 한상 단락, 그 다음 Y회로의 어떤 상태? 결선이 5결선이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에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했죠.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하는 거는 이 내용을 1차, 2차를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5결선 한번 봐보세요. 5결선. 5결선이 일반 정상 결선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어떻게 해놨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정상 결선인데 5결선이 되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냈죠. 얘를 이렇게 끄집어냈고 이렇게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5결선을 하나를 잡아서 해석을 하는 내용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 그렇게 조금 난해한 문제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요. 하루만 시간을 충분히 24시간 드리자면 여러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24시간 동안 시간을 주지 않고 얘를 400분 동안 4교시를 400분 동안 치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감하고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합격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 내용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세팅을 딱 해야 돼요. 세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줄 간격, 여기 3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2줄이 있잖아요. 이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열 연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가지고 연습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여러분들 답안지를 그냥 쓰는 거하고 이 A4 하얀색에 쓰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여기다가 수식이나 모델링을 딱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우리 워터마크처럼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고 글씨를 잘 써야지만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깔끔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깔끔. 그래서 답안지는 소설을 쓰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답안지를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얘를 탁탁 치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5번까지 이렇게 지금 1교시, 2교시를 하셨고 5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자꾸 이제 조건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실망을 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기술사 공부는 실망을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언젠가 된다는 게 10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그거는 뭐에 달려있냐면 여러분들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강의하실 때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강사예요. 강사. 제가 누구라고요? 저는 강사예요. 강사. 강사는 여러분들을 초단기간에 합격을 시키는 게 강사의 임무예요.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열변을 토하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방 이렇게 흡수되는 분들은 금방 합격하는데 이거를 약간 뭐예요? 반대적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늦어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쁘지만 모든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더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뭐가 되냐면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깊이 있는 공부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자체는 아직도 뭐예요? 전통적인 쓰는 시험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를 딱 보고 엎어놓고 여러분들 이걸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이 기술사 시험은 내가 옆에 자료를 펼쳐놓고 이렇게 도리도리 해가면서 이 답안지를 쓰잖아요. 100번 써도 한 문제도 못 써요. 이거는 오픈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 시험은 있잖아요. 이런 모델링을 한다라고 할 때도 결국은 뭐예요? 이 모델링도 내가 이렇게 엎어놓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이 모델링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이걸 교육을 시키겠어요. 이 시험에 얼마나 여러분들 답안지에 이런 모델링을 안 하고 이걸 글로 승부를 건다니까요. 글로 승부를 걸면 이 22줄짜리에다가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히 쓰잖아요. 그러면 한 480자 정도 써요. 480자.
예, 480자. 우리가 이런 한 문제가 600초잖아, 600초. 그죠?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결국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은 충분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필요하다. 수식도 적절하게 여기다 딱딱 집어넣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6번에 보세요. 6번에 수전 설비에서 지금 여러분 수전 설비라는 말이 1번 문제도 나왔지만 여기도 뭐예요? 나왔죠? 예. 근데 원래 우리 발송 배전 하는 분들이 이 수전 설비라는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조금 이 분야는 우리가 발송 배전이면 좀 더 우리는 크게 놀잖아요. 예. 근데 수전 설비라는 말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요즘은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분야에 마치 계신 분들이 낸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도 좀 나오니까 특정 문제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전 설비에서 비상 발전기가 기동 후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중성선이 개방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3상 4선이라고 이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롭게 가려면 그냥 중성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던질 수도 있는데 3상 4선에다가 전압도 몇 볼트 몇 볼트예요? 380 볼트. 그 다음에 220 볼트.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사는 가정하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얘가 저압이지만 발전기 2차 전압은 저압인데 3상 4선 방식이고 얘는 아마도 무슨 전압일 거다? 선간 전압일 거다. 얘는요 상전압일 거다. 예,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주요 꼭지에다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잘 읽었다는 개념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요의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답을 쓰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줬지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거기다가 마치 뭐예요? 잘 읽었다는 의미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됐을 때 ATS를 한국말로 써놨어요? 그냥 영어로 대충 약자로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죠? 문제. 원래 이 사람이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쓸 거면 여기다가 오토 트랜스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풀네임을 딱 줘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한테 요거를 한국말로도 조금 쓰나 안 쓰나 보겠다 이 뜻이에요. 너무 비열한가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울하면 여러분이 빨리 따서 풀에 등록해서 시험 문제 내세요. 그 다음 차에 뭐 두고 봐라 하고 시험 문제를 던지면 되죠. 저는 강사니까 시험 문제 못 냅니다. 저도 이런 문제 내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문제를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국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유치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개방이 된 상태로 ATS가 절체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를 조금 개요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ATS나 비상발전기 자체를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얘를 어떻게 이걸 푸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은 그 왼쪽에 우리가 캡코하고 이쪽에 비상발전기하고 ATS를 이걸 여러분들 지금 복선도로 그려놨는데 얘를 싱글 다이아그램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개요대에다가 꼭 이렇게 안 그려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중성선이 정말 여러분들 왜 이 중성선이 단선이 될까요?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 원인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인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잘난 체를 하려면 이 사람은 지금 결과에 대한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한 거는 이 책에 지금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원인은 정말 이 선이 잘렸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게 차단기에 여러분들 비동시 투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차단기 접점이 하나가 잘 안 들어갔느냐? 예. 뭐냐? 아니면 뭐 기타 어떤 기계적인 거나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뭔가 개통이 문제가 있느냐? 이게 기술사의 개념이니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선이 개방됐다는 개념을 이런 내용으로 앉혀서 조금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중성선의 개방의 원인을 조금 녹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추가로. 그러면 왜 이 교재에다가 그 내용을 다 안 넣느냐? 다 넣으면 여러분들이 책만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3교시 문제예요. 좀 이렇게 스트레치 좀 하세요. 좀 어깨 좀 피시고. 예. 예. 좀 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이제 책자를 갖고 이제 어떤 분은 본인의 자료하고 이제 이렇게 맞춰온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댁에 가셔서 맞추면 우리 연구반 들으신 분들은 교재 다 있으니까 꼭 안 보고 내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린 파트만 꼭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 있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페이지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자, 4교시. 자, 4교시 거를 보시면 자, 4교시에 이렇게 돼 있죠. 자, 4교시의 1번 문제가 돌국형 이렇게 써놨죠. 돌국형. 동기 발전기에서. 그 다음에 횡축과 직축 동기 리액턴스를 설명하라.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가 회로의 벡터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 방정식을 유도하고. 단, 권선의 저항은 없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돌국기에서 이거를 또 생전 못 들어본 내용이에요. 릴럭턴스라고 그래서, 1, 2, 3번은 대충 뭔가 좀 읽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좀 한글로 써주고,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를 좀 덤빌 수 있는데, 일단은 릴렉턴스라는 자체를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4번 때문에 약간 이 문제 좀 선택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딱 이렇게 던질 때 일단은 처음에 횡축과 직축의 동기 리액턴스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는 S자 이렇게 붙이잖아요. S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J의 XX. 그 다음에 다시 앞에 항에다가 RA. 이렇게 하면 얘를 ZS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얘는 안 쓰겠다. 그러면 얘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일단 이거 하나의 개념부터 일단 시작이 된 거고, 그럼 리액턴스니까, 동기 리액턴스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횡축과 직축을 물어봤는데, 횡축과 직축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직축은 다이렉트라고 해서 D자를 붙이고, 횡축은 뭘 붙여요? 횡축은 Q. Q가 무슨 의미예요? 쿼드런트라고 해서 얘를 문제 우리 정의에 보면은 XQ를 뭐라고 썼어요? 전기자 전류의 횡축불에 대한 리액턴스. 그래서
뒤에 문제 보시면 요 내용이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통, 비돌굵기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같다, 틀리다의 개념에서 뭐예요? 얘와 얘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 문제가 무슨 기계니까? 돌국형이니까. 그러면 돌국형은 뒤에 동그랗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돌국은 어쨌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비돌국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D하고 XQ가 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해석했고 얘는 XD하고 XQ가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내용에서 XD하고 XQ에서 XD가 큽니다. XD가 왜 큽니까? 그것은 공극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에서부터 벌써 일단은 이 사람이 게임을 시작하냐면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조금 멀리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표현할 때 이거를 단락비라고 그러잖아요. 단락비를 할 때 XD라고 많이 써요. XQ라고 많이 써요. XD분의 1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XD라고 하는 거는 이 D는 아마도 직축일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통상적으로 여기다가 얘하고 얘는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놓고 해석하죠. 예,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많이 써요? X2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X2. 예, X2. X2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로에서 말하는 인덕턴스의 개념이에요. LE. 여러분 LE 들어보시죠? LE. 예, 자기 기로 LE. LE를 오메가를 곱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X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얘네들을 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얘를 내 마음대로 X1, X2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X1, X2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들은 자기가 문제를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냈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뭔가 어떤 자료를 보고 문제를 냈겠어요? 자료를 보고 내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낼 때는 그 이 풀이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근거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바꾸면 좋은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그래서 항상 빨리 합격하는 사람들은 뭐를 잘하느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기하고 직축과 행축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때 돌국기니까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모델링 하나 앉혀주면 좋아요. 뒷 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그려서 그 다음에 등가 회로에 대한 벡터를 그리고 그러면 이 등가 회로에 대한 벡터를 그린다는 그 개념은 등가 회로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에요? 등가 회로. 등가 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 발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와 얘 사이에 우리가 관계를 지금 해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얘를 전류에 대한 벡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벡터가 있어요?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
여기를 우리 지금 벡터를 봐보세요. 여기를 뭐라고 썼어요? I, D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요, IQ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면, 자, 이걸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요거를 뭘로 잡았어요? 요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얘를 이렇게 그냥 파이로 잡을게요, 파이.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파이로 잡을게요.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요만큼을 델타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면 얘는 V가 되고 얘는 IQ의 X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D가 존재한다는 건 얘가 직축 성분이기 때문에 이 V에 대한 ID의 X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아는 ID가 얘는 IQ가 얘는 이제 횡축분하고 직축분을 실제 우리가 축성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노마가 전류 I가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벡터를 그려내야 한다는 거죠. 벡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거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벡터를 그리는 것도 일단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 전력은 P인데 P는 VI 코사인 자 파이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무효 전력은 Q인데 무효 전력은 사인 파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파이를 계산하려면 얘를 계산하려면 전체 파이에서 델타를 빼내면 그러니까 요 값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파이에서 델타만큼을 빼는 게 요 파이 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나와요? 코코사사가 나오죠. 코코사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VI의 코사인. 자, VI의 코사인 뭐예요? 파이. 코사인 델타 플러스 사인 파이 사인 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봐보세요. 거기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요거 예를 들어서 I 코사인 요 I 코사인을 요렇게 한번 봐봐요. I 코사인은 어디가 I 코사인이 되겠어요? 요 각이 요렇게 하면 요만큼이 I 코사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I 코사인이 어떤 값하고 똑같냐면 IQ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I 사인을 요렇게 계산하면 마치 뭐가 나와요? ID하고 똑같아요. ID. 그러니까 얘를 IQ를 집어넣고 ID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다시 요놈을 여러분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요렇게 하면 V 코사인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V 코사인 델타가 뭐하고 같아요? 이 개념은 이 V 코사인 델타 이만큼이 V 코사인 델타니까 이 전체를 2라고 가정한다면 나중에 어떤 값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얘는 2에서 빼도 되죠. 네, 2에서 얼마를? ID, XD로 빼게 되면 이만큼이 V 코사인과 같을 거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V 사인 델타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V 사인 델타는 그렇죠. IQ, XQ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게 여러분들 뭐하고 유사해요? 61.8%하고 아주 유사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벌써 2번 문제를 유도하는데 2번만 가지고 사실 얘가 25점 수준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유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또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느냐를 뭘로 보는 거냐면,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 표현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얘를 이렇게 해석했죠. 이렇게 해석해서 얘를 to 리액션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려내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유효전력을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Q하고 델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P하고 델타의 관계만 보자. 그래서 이만큼이 P가 되고 이만큼이 뭐예요? 델타 관계에서 해석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에요? 이거죠, 이거. 예.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 얘는요? 얘는 비돌국계. 일종의 얘는 비돌국계의 결과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예요? 요 항의, 결과항의 두 번째 항의 값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본다면, 우리 그림상에 얘가 P인데, 여러분 여기 P에서, 이 P에서 요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가 나와요? 그 그림에서? 그렇죠. 6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서 이런 표현을 해주면 좋죠. 예, 그 다음에 A 커브 봐보세요. 이게 A 커브인데요. 요 A 커브는 몇 도에서 최대가 나와요? 델타가? 90도에서 최대가 나오지 않나요? 90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도에서 최대가 나와요? 45도에서 최대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해주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리는데 이거 별도의 항으로 이렇게 딱 뒀잖아요. 그럼 얘도 채점을 다 정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채점을.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릴럭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릴럭턴스는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사실 릴럭턴스라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 여기 출력식, 우리 P의 출력식을 보면 이 P의 출력식에서 첫 번째 항의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식이 있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2를 0으로 놔봐요. 2를 0으로 놓으면 이 항은 없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항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2가 0이어도 존재하죠? 관계없죠? 그래서 요 항 때문에 실제 얘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게 유도 발전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풍력. 그래서 전원만 존재하면 이거는 봐보세요. 여러분 이 항은 여자 시스템이 2가 여자잖아요. 여자. 얘는 여자 시스템이 없게 되면 이 항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계통에서 보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이 계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일반 동기 발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발전기가 유도 발전기야. 근데 유도 발전기는 이 계통에 단자전압 V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익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자기가 있죠. 근데 유도 발전기는 여자기가 없어도 되죠. 그 개념은 뭐냐면 이 단자전압이 존재하게 되면 얘는 출력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단락비하고 관련된 게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 안정도 측면은 뭐예요? 돌굵기, 비돌굵기 이거 가지고 어떤 놈이 단락비가 크냐, 단락비가 작으냐. 그다음에 뭐 시충전이 어느 게 더 시충전에 유리하냐, 장거리 어느 게 더 특화되냐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형태고요.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학적 요건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답안지 구성이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 개념을 개요에다 좀 넣어요. 그래서 이제 개요에 이런 개념이 있고 2번에 보시면 베스트 믹스라고 써놨잖아요. 그 베스트 믹스, 제너레이션 베스트 믹스 이렇게 펴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수력, 화력, 원자력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냐. 그래서 2번 문제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발전 방식의 주요 고려사항.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어디에서 사실 출제를 했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발전소 기획이라는 거를 조금 끄집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발전의 개념을 크게 뭐하고 뭐의 개념으로 끌고 왔어요? 이 내용이 하나는 수력, 하나는 뭐예요? 화력, 하나는 원자력 이렇게 일단 크게 내용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를 신재생 에너지나 예를 들어서 ESS로 내가 얘를 쓰고 싶다. 끌고 올 수 있잖아요. 답안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을 딱 이렇게 읽어보면 특수성을 반영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한국말 잘 읽어야 돼요. 발전 방식의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발전원별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스크린 커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스크린 커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린 커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옆에 1부하 곡선. 그 1부하 곡선표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양수 발전, LNG 석유 화력이죠. 화력, 수력,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전체 우리가 발전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값은 한 30% 정도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미들은 얼마 정도 되냐면 얘는 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기저는 한 55%. 그래서 이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베스트 믹스가 돼야 되니까 스크린 커브로 이걸 옮기죠. 그럼 스크린 커브로 옮기면 첨도 공급력은 언제 좋고 중간 공급력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스크린 커브를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녹여서 답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쓰셨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뒤에 건설 시 고려사항 뭐 이런 부분들도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써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딱 읽어서 이런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할 때 25점짜리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정의 이렇게 쓰는 거는 답안지를 쓸 때 굉장히 모양이 안 이뻐요. 아시겠죠? 예, 우리 정의란 말은 거의 없어요. 예, 답안지에 2, 3, 4교시는. 그래서 개요로 잡아야 되고, 이 문제를 읽어서 개요를, 예를 써야 되는데, 개요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녹여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답안지 구성이 상당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개요로 녹여놓으면 뭐가 좋냐면, 꼭지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답안지를, 문제지를 받잖아요. 그럼 문제지를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요. 정확하게. 뭐에 일단 읽지 않냐면, 시험장에 가면 심리전에 많이 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면 문제 받자마자 막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스타트 안 하면 저 친구한테 막 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더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실제 문제를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어떤 문제로 이 시험을 정확하게 공략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잡아서 쓸 수 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1부하곡선이나 스크린 커브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눈으로 많이 본다고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엎어놓고 못 써요. 예, 엎어놓고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꼭 같이 병행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력 개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에서 정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상종 고장의 정의. 이걸 쓰라는 거예요. 2. 종류. 3. 전력,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이제 이런 거를 딱 보면 미치죠. 예. 왜 미치느냐? 도대체 이제 이런 조금 실망이 들죠. 도대체 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예. 아까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오고 산업안전보건법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치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시험은 몇 점이 기준이에요? 60점.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미치지 말라고 60점부터 합격시켜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험을 굉장히 착각합니다. 엄청나게 잘 써야지만 이 시험을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즘 이 시험 문제 추세를 보면 너나 쉬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시험은 여러분 너나라, 뭐에 대해서 너나라 이렇게 냈는데 너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너가 아는 대로 한번 써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은 정말 미치는 시험이라고요. 근데 이 시험은 봐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써달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장술사, 제가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별도로 또 만들거든요. 여기에 아예 뭐라고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추가 교재를 만들면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을 중요하니까, 아예 읽어줘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네모 박스까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제가 나왔죠? 그러면 썼죠?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교재 보느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치 우리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 분산형 연계 기술 쪽에 보면,
뭐 어떤 연계점, 그다음 무슨 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그 분산형 연계의 그 단선도를 주고 여기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걸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나와도 정확하게 내가 얘를 탁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쓰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 내용을 별도로 편집해서 이렇게 딱 던져주면 그걸 좀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제 자랑만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드려도 사실 본인이 안 하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종고장의 정의.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답안지를 보시면 밋밋해요, 안 밋밋해요? 여기 지금 3번 문제. 밋밋해요. 이렇게 완전히 소수를, 이건 지금 제가 답안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소술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다 반발로 써야 돼요.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주파수는 이런 관계. 그러면 VTHD, 여기 뒤에 보시면 VTHD, ITHD, TDD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수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단일 고장을 이 내용대로 해석한다면 단일 고장은 이런 게 단일 고장이야 라고 모델링으로 이걸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답안지가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게 프로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도 보세요. 주파수도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 품질에 들어가 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2는 우리가 허용 범위인데 만약에 2Hz가 추가되거나 여기 표현된 것처럼 2.5Hz가 다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데 여러분께 전력을 공급하는데 주파수를 예를 들어 60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파수를 55Hz로 공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전한테 요구해야 되죠. 왜 전기를 이렇게 주느냐. 예, 그럼 한전은 내 마음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산업통상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 공급해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잘 쓰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그나마 이제 뭐 1번, 2번, 3번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4번은 좀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죠? 이제 많이 익숙한 거잖아요. 뭐 변전소에서, 발전소에서 뭐 이런 말을 떠나서 일단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차단기 개폐 조작에 따른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차단기의 가혹 차단 현상에 대해서 가혹. 우리가 가혹 차단이 뭐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SLF도 가혹 차단이고 BTF도 가혹 차단이고 이게 고장이 상당히 큰 거죠, 데미지가. 자, 이제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C 회로를 차단할 거냐? 아니면은 L 회로를 차단할 거냐? 아니면 얘를 변압기 쪽으로 좀 끌고 올 거냐? 예,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교통을 정리해서 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자 보세요. RV, TRV, TRV 이런 개념을 여기다가 조금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EM, 3EM, 마이너스 3EM, 5EM, 마이너스 7EM, 마이너스 3EM 이런 개념의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어디에서? C에서. 그럼 지금 우리 거기 표현된 것처럼 제동작용이 있냐 없냐? 제동작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하고 제동작용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밥 먹듯이
요 파형이 C니까 얘를 요렇게 해서 357로 해석을 할 거냐? 이건 제동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제동작용이 있다, 제동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L에서는 지상이다. 그러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얘는 지금 진상으로 그렸어요, 지상으로 그렸어요? 이게 I면 진상으로 그렸나요? 그럼 지상은 얘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지상인가요? 90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이건 전류 0점에서 그린 거예요. 그럼 얘는 TRV다, RV다. TRV다. 그래서 RV, TRV. 그래서 보통 우리가 TRV는 한 몇 배 정도 된다? 보통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 때 했던 이 모델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앉혀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런 모델링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연구반에서 제가 지금까지 코치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문제를 잘 써서 점수를 잘 받아서 나간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서 합격이 되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부족해서 합격이 안 되고 다음 내년도에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기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자꾸 이제 접해서 들어보는 이유가 뭐라도 이거 하나라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이제 4교시에 5번 정도가 되면 시간적으로 딱 봤을 때 5시 20분에 이제 가까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1, 2교시는 얼떨결에 시험을 딱 봐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을 이거 드시던데 이거 점심을 드실 때 어떤 분은 김밥을 막 드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김밥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점심 때는 김밥도 김밥이지만 설탕 있잖아요. 설탕물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준 친구는 초콜릿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랬어요. 밥은 그랬더니 밥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밥은 왜냐하면 배가 빵빵해지니까. 그래서 초콜릿 먹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초코파이하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3교시 때 엄청난 열량을 이제 또 태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정도 들어가면 이제 정신 상태가 뭐가 돼요? 많이 이제 흐려지죠. 예, 흐려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려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 예, 이게 떨어지는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요렇게 딱 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본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모선의 구성 방식은 좀 알겠는데 예, 앞에다가 또 얘를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회차의 문제에서 유별나게 변전소의 변압기 문제를 뭐 3권선 변압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를 계속 내죠. 그거는 거기에 직분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에 변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압별 765, 345, 22.9의 모선 구성 방식을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넘겨보세요. 넘긴 거 아니고, 5번에 개요 밑에 보시면, 변전소와 모선 전압 표가 있죠, 표. 이 표를 가지고,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 문제는 이렇게 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뭘로 말을 좀 표현하기는 조금 공개적으로 어렵지만, 그럴 것이다.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좀 표를 안 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모선 전압을 구분했고 세로축은 뭐예요? 변전소 타입이죠. 여러분 765, 345, 154라고 가정했을 때 모선의 전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준으로 제가 표현해놨고,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만 줬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숨도 안 쉬고,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 모선이랑 모선은 다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다른 문제를 조금 잘 못 풀었으니까 여기 문제에서 승부를 걸자 하고, 여기다가 시간 왕창 투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손을 대죠.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되려면 결국은 뒤에 있는 그런 모델링을 좀 그리셔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전압별로 뭐예요? 이렇게 딱 쳐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 이렇게 영혼이 없는 답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전압을 찍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모선은 지금 왜 단모선을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런 모선이 다 2버스 1.5 12, 2버스 1 12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준해서 모선 방식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모선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모선이라는 정의가 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선은 뭐예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선을 그릴 때 자 보세요. 이 버스 타이에 이 버스의 112를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229하고 154가 이 버스의 112 방식인데 이 버스의 112 방식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성의 있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모선이 있습니다. 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니까 이 버스에 112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고요? 이 버스에 112. 책 보면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책에 다 있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책에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험은 앞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 시험은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22를 112의 2버 스타일로 그릴 때 보통 우리를 이제 얘를 PL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변압기 라인 쪽으로 잡죠. 그러면 112니까 이게 CB입니다. 나는 여기다가 개폐기를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 타이를 하나 걸어두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도 112로 하려면 요렇게 해서 하나 집어넣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CB와 DS를 그려넣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 나왔다고 해서 막 갈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1, 2교시 때 표현했던 것처럼 이 변압기도 뭐예요? 변전소도 765 변전소, 그 다음에 345 변전소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5번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6번 문제를 의외로
이거를 내가 평소에 좀 준비했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본인이 나름대로 좀 감이 있는 문제들이 있자고요.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요즘 이 전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 문제, 신재생 문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이 문제도 좀 공부했죠? SMR. 그 다음에 원자력도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근데 요거는 다음 시험에 하면 돼요, 다음 시험. 예. 지금 원자력을 어디에다가 넣겠다고 했어요? 뉴스에. 예? 예, 또요. 원자력을 옛날에는 신재생, 우리가 크린 쪽에 안 넣었죠? 예. 근데 원자력도 지금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시험에 준비하실 때는 원자력이나 SMR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 저장 설비를, ESS의 개념인데, 그 ESS 중에서 배터리 타입을 BESS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EESS인데, 요 배터리 타입하고 슈퍼 캐패시터하고의 특성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런데 배터리 타입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하고 그 다음에 SMES나 얘네들이 다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슈퍼 캐패시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스마트 그리드에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을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6번 문제는 마치 과거에 공부했던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슈퍼 그리드, 이런 그리드 문제처럼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좋은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6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요즘 뭐 시사 문제를 좀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번 회차의 문제에서 시사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천만다행이죠. 왜 천만다행이냐면, 저는 어떤 분이 제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쉬는 시간에 하더라고요. 요즘 문제가 새로운 트렌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 잘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고전적인 문제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70점 맞으니까 이걸 잘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일단은 요 사이클을 잘 타고 요렇게 이렇게 잘 타고 넘어가서 여기에 합격이 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는 영명이 나와서 이 뭐 우스갯소리로 그때 발송배정 응시한 사람도 저기 돈 다 돌려줘라. 이렇게 안 뽑을 거면 뭐하러 시험 했냐. 1년에 2번만 보자. 기분 나쁘다. 그리고 자존심 되게 상한다.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했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가 1등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되면 합격을 시켜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시험인지가 이렇게 조금 어렵지, 실무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자기가 내 업무 와서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어느 정도 조금 잘 내야지. 뭐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를 마치 내는 것처럼 기술사가 모든 거를 뭐 창조하고 전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내는 경향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시험은 시험장에 가서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부는,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포기 못 합니다. 아시죠? 예, 포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뭐,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 가서 뭐, 이렇게 화내고, 뭐, 시험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냈고, 뭐, 출제자 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뭐, 이 시험이, 좀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내년에, 올해 합격 안 하면 내년 초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주문을 많이 걸으세요. 예,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아까 우리 송재진 기술사하고 저하고 이제 이 답안을 이렇게 이제 급하게 사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작성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빨리 이걸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타도 있고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서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연구반도 개강을 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